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36대 35.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5로 1%포인트 격차. 거의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5개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신당이 뜨고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석 양양자가 합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스는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도 뭐 조만간 함께 창당한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텐트가 쳐질 것이냐 3지대에 대한 주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총선에서 지지 의향이 있다. 민주당이 40, 네. 국민의힘이 이제 39니까 어허. 요 두 정당이 아무래도 이제 팽팽하게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할 의향이 없다가 55, 더불어민주당은 52니까 여기서는 네. 이제 3%포인트 격차. 하여간에 약간 민주당이 더 좋은 건가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네.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지지 의향이 있다가 20 여기 맨 밑에입니다. 그다음에 정의당과 이낙연 신당이 16씩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6씩 돼 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이 아마 제3시대 전체 중에서 그나마 좀 지금 나은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 판단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제3지대의 돌풍, 예. 총선 돌풍 예상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요. 예, 조건이.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이제 스탠스 자체가 좀 약간 그 뭡니까 노인들 이번에 고령자 그 무임승차 지하철 그거를 이제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폐지하겠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지나치게 약간 충돌적인 이슈가 많아요. 충돌적인 이슈.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예, 그게 좀 이제 맞고 있지 않겠느냐. 아하.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준석 신당이 더 크려면 그러면 정의당처럼 그래도 뭘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당 또는 이낙연 신당처럼 그 뭡니까 호남 향후회를 좀 가지고 있는 정당 이런 거하고 좀 많이 이렇게 연대가 돼야 되는데 그 밑그림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죠? 그래서 예. 지금 요 20%가 정당 지지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정당 지지도에서 네. 20이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러면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네, 현재로서는 좀 글쎄요.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 지금은 대략 보면 한 7%에서 한 12, 3%요 사이에 있거든요. 이준석 신당이. 네. 그 이야기는 만약에 비례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 네. 이준석 신당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으로 더 확 몰릴 수가 있어서 그렇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확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하고 뭐 합당하고 저기 뭐 원칙과 상식도 뭐 끌어들이고 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통합 행보가 시너지를 잘 발휘해서 네. 두 자릿수 중에서도 20%까지 가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례의원에서 10% 그저 뭡니까 10석 그렇죠. 그렇죠. 네. 두 자릿수까지도 노리고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이 네. 비례에서 13석 먹었습니다.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먹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다른 그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두 정당을 많이 삭감한 거죠. 이렇게 끌어모아서. 그랬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비례제가 또 중요한 키가 될 비례제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다른 신당과의 이합 집산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22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결과 기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오는 거죠. 예. 계속 이제 해 와서 또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게 1월 11일 네. 이 여기 1월 중순에 봤던 요거는 한번 이제 참고 삼아 보시는데 네. 이거는 여당 야당 많이 당선되는데 요거였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그 뭡니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라는 게 예, 절반 50일입니다. 상당히 세게 나왔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갤럽에서요. 예. 세 가지로 물어본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네, 그렇게 물어봤군요. 놀랄 일은 여당이 33, 야당 다수가 30, 제1야당인 민주당이 33. 그런데 제3지대 다수 당선도 24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세죠. 여기서 보시면 20대에서 29세 미만, 29세 이하죠. 네. 40%. 예. 제3지대 다수 당선이 이와 같이 젊은 나타났습니다. 층에서 지지가 높다. 예. 아하. 아무래도 뭐 새로운 선택지를 바라는 그런 맞습니다. 뭐 모습도 있고 예. 그런 판단할 그래서 수가 있다. 요거는 보시면 중도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도에서도 여당은 21, 민주당은 30인데 네. 예, 제3지대에서 36%가 아, 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일단 보면 예. 가능성은 그러니까 항상 있어 왔지만 네. 지금 더 가능성은 좀 손에 잡히는 뚜렷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3지대라는 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제3지대 당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여당은 국민의힘,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뚜렷한 어느 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반영이 된다고 물어봤을 때. 했다면 네. 제3지대 당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음. 기존의 정의당은 뭐 녹색당하고 한다고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라고 이제 해야겠네요. 개혁신당, 네. 그 다음에 뭐 이낙연 신당, 무슨 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들이 그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 과연 합의 24%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게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3지대 다수 당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다 합치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네. 3인당, 그러네요. 열민당 여기 다 합치고 거기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합친. 다 합치죠. 다 합쳐서 하나의 정당이 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네. 현실로 나와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렇네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만 20대에서 중도에서 무당층에서 사실상 양당에 대해서는 기존 양당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추구하는 그런 민심이 있더라라는 정도로 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24%가 전부 다 이준석 신당 거는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요. 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제3지대 얘기를 계속 해왔을 때 우리가 얘기한 뭐 이준석, 양양자, 이낙연 그리고 뭐 원칙한 상식 쪽에 있던 의원들, 그렇죠. 전 의원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치환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 민주당, 국민의힘을 빼고 다른 이 정파들 다 생각했을 때 나온 수치다. 그렇죠.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조사가 있었네요. 여당 또 제1야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라는 것도 이것도 눈에 좀 띄는데. 예. 그게 이제 이건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갤럽에도 지금 예. 이번 주에 조사가 있었고요. 이거죠. 비대위원장. 만약에 이제 둘만을 비교했을 때 보면 한동훈 이거 읽어드려야겠네요. 이거는 MBS입니다. MBS. 네. MBS 조사인데요. MBS 조사를 한번 보시고 그 또 넘어가죠. 네. 이 조사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아. 한동훈에 대한 평가. 그 MBS 조사는 엠브렘 포르케스테리스 코리아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네. 이번에 조사는 22일부터 24일 3일간 조사를 했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가 47 나왔습니다. 예. 47. 그러니까 예. 이거는 윤 대통령보다 어제도 MBS 조사 31%가 31이었죠. 나왔으니까 비교해 보면은 잘 보셨습니다. 윤 대통령 여기에서 보시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 31이고 네. 거의 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죠. 1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긍정률이. 낮은 수치였다. 예, 가장 낮은 수치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7 나왔습니다. 네. 47 나왔으니까 31에서 47 빼면 상당히 격차 크죠. 16% 포인트 정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이 괜찮게 높다. 예,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보면은 그 전보다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28, 굉장히 최하까지 이 갤럽에서도 최하였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44였으니까 지금 아하. 한동훈 위원장이 47 나오는 거는 사실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비교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인데 네. 사실 30% 중반대에 딱 정지되어 있습니다. 35% 나왔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무수행 평가를 잘 받고 있느냐? 그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네. 수장이고 여당이죠.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론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지금 한번 지난달하고 그 전달 그렇죠. 이게 거의 최근 한두 달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정치면을 거의 장악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 뒤덮고 있죠. 뭐 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최신 효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이 47%가 굉장히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까지 예측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쉽지가 않고. 여당의 이제 대표 효과도 그렇죠. 있고 후광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만 여기서 이제 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럼 네. 여당에서 사실 이번 총선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로 치를지 그게 안 되니까 또 기대감이 쏠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광으로 그 총선을 치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집중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기려면 한동훈 위원장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전략적인 판단도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갤럽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갤럽도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갤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갤럽도. 갤럽도 이제 52. 국민의힘 대표 역할 수행인데 52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박근혜 때랑 거의 똑같은 수치네요. 52는. 그렇죠.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가 좀 안 좋았다가 아하. 지금 52라는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요. 50.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89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35, 네. MBS하고 거의 비슷하죠. 음.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69 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놓고 보면 민주당 예. 먼저 보면은 한명숙 대표 때랑 비슷해 보이고 긍정은. 근데 문재인 예. 대표 시절에 좋지 않았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뭐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 김한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 대표로서 35라는 수치는 네. 아주 낮은 거는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아주 낮은 수치라고 앞에 상황을 볼 좀 수는 보면 없습니다. 예. 낮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은 네. 이게 대선에서 지는 야당은 되게 내부의 분란이라든지 내홍을 겪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예. 이후에 그렇죠.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새로운 맞습니다. 또 리더십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생각을 의미에서 한다. 35는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표 지금 18 나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김한길 대표 20 20. 나왔습니다. 하하. 이거는 보면 참 안타까운 수치죠. 네. 이때도 야당이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야당과 여당의 이제 프리미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요. 수치가 나오고 있고 야당 35 나온 이재명 대표 수치 수행 평가 긍정 잘하고 있다.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나쁜 상황 아니다. 그렇죠. 뭐 야당 대표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근데 저는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한동훈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52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52가 나온 게 박근혜 대표 시절과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비대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둘 다 총선을 앞둔 코앞에 둔. 코앞에 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박근혜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으로 또 인정이 되고 각광받던 시기였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2인자 아주 잘 보셨습니다. 구원 투수 뭐 그렇죠. 중간 개토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확 떠버렸어요. 예.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당시에 이제 대표 2호 시절을 네. 보신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폭망할 것 같은 그 총선. 뭡니까 총선을 네. 어느 정도는 막아냈죠. 그죠? 그 MB 예. 정권이 진짜 인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폭망할 거라 예상했는데 막아냈습니다. 막아냈다. 지금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네. 그런 정도의 기대가 아하. 지금 스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막아줄 거다. 막아달라. 폭망 막아줄 거다. 폭망은 좀 막아달라. 막아달라. 예. 세 자릿수 의석수를 좀 아. 지켜달라.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2012년 박근혜 체제에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치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 그때 분위기와 지금은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이때는 뭐 정권 말기였고 그 대선을 앞둔 시기였고 또 그렇죠. 이번에는 3년이나 일단 남아 있어요. 3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임기가 윤 대통령 임기가. 맞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뭔가 끈끈한 동고동락해왔던 그런 사이고 검사 시절에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박근혜라는 인물은 여튼간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때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아마 정계 입문을 했을 겁니다. 당시에 서청원 의원이 데려와서 그러면은 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 2012년에 굉장히 노련한 선거 전문가였어요. 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선거가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의도의 처음인 거죠. 여의도 문법을 싫어하시는 분이 여의도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그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개인이에요. 자기 정치를 잘하지만 당 지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도 그 김기현 체제가 등장할 때는 네. 컨벤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없습니다. 아, 당시 지도가 그럼요. 똑같아요. 자기는 돋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한동훈호 국민의힘이 네. 잘 되려면 정말로 많은 어떤 그런 거친 네. 산 넘고 물 건너 많이 헤쳐나가야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에 해당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네. 이게 문제죠. 결국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박근혜, 이명박, 예. MB랑 차별화가 확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당시에도 돼 있었고. 근데 지금은 차별화가 안 돼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이미지를 차별화 시켜가지고 총선에 이겨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놓여있기 때문에 차별화시키기 위한 약속 대련을 했다. 또 2차, 3차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아니다. 이게 차별화 이런 게 짜고 치는 게 아니라 둘이 진짜 싸운 거다.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잠시 이제 봉합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 그런데 네. 만약에 이건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거는 약속 대련 비슷하게 받기는 했어요. 아, 처음에는. 예. 네. 그런데 약속 대련이라고 만약에 약속 대련이라면 네. 이렇게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속 대련이라면 이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랠리가 더 있어야 맞거든요. 오히려 티키타카하면서 예. 더 올리고 지지율을. 그렇죠. 중간에 뭐 누구 몇 명 이제 희생양 잡아서 네. 뭐 아까 누굽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분들 사퇴시키고. 울면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사실 그게 약속 대련이죠. 이렇게 쉬운 약속 대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프로 레슬링 보면 네. 그래도 WWE 뭐 한번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시나리오 치고, 각본이 있죠, 위로 그게. 붕 날랐다가 이러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어깨 한 방 맞고 푹 수그렸습니다. 따라서 네. 만약에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픈 게임이다. 예, 본 게임은 뒤에 있다. 아, 뒤에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예.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그냥 미스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죠. 몇 가지 밝혀진 게 있죠. 네. 현재 권력이 굉장히 열받으면 성난 대통령을 이제는 여당에서는 달래줄 사람이 없다. 한동훈도 못한다. 네.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저게 영린이 맞구나. 이런 거고. 김건희가 넘버 원이구나 이런 생각 그렇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은 상당히 미숙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에서 뭐 얘기하니까 임기 얘기를 했잖아요. 저 임기 남았는데요, 총선까지인데요. 총선 예, 아니 근데 이후까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주장은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 이 사람이 여의도 문법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웠기 때문에 관료의 문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건데 네.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만두라면 당장 그만두겠는데 네. 오로지 당원과 국민만을 보고 뭐 가겠습니다. 뭐 이런 대통령님을 뭐 잘 보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임기가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은 정치인들로서는 야 훈련이 되지 않았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폴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 말대로 차별화 우위,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위해서 한동훈과 만들어가고 있다. 빌드업이다. 예, 이게 디커플링, 이미지상 디커플링을 위해서 떼내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한동훈이 더 더 세게? 돋보여야 됩니다. 아. 최소한 누가 더 센지 약한지가 아니고 색깔이 다르다라는 그래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실패한 거죠. 현재 권력에 이게 그렇죠. 무릎만 안 꿇었지. 거의 15분 기다려가지고 예, 그렇지 90도 않습니까? 인사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는 뭐라고 해요? 그럼 동정표? 아니 여당 비대위원장이 여당 수장이 동정표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거 아닌 거거든요. 아, 그래요. 뭐 뒤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 수그렸죠. 일단은 예.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약속대로는 아니다라고 김봉신 이사님 보고 계시는 거죠. 약속 대련이라면 대단하다. 이러면 몇 차전까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 고단수로 그렇죠. 계산할 거다. 약속 예. 대련이라면 그리고 약속 대련이라면 예,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약속 대련 하려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약속 대련이라면 예. 대통령실은 명품백 이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핵심이 명품백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거 풀 수 있다. 예, 풀 수 걱정 마라. 있으니까 거기 명품백 한번 얘기해. 우리가 또 토스해 줄게. 거기서 한번 해줘. 이거는 약속 대련 치고는 아하.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명품백 이슈를 뒤집을 자신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거를 여당발 명품백 이슈가 이렇게 크게 터져 나오는 네.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거 여당에서 가지고 해야죠. 다른 거 가지고. 아, 오히려 그렇죠. 해집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집어 놓고 덮고 가면 된다. 그렇죠. 풀고 뭔가 가면 총선에서 있으니까, 이긴다. 무슨 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요, 뭐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유, 뭐 흥미진진해서 지금 고려 거란 전쟁보다 지금 여권 내 상황이 더 사극 같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 민생은 온데간도 없이 권력 암투만 남아 있는 이런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건 그 네. 화재 현장 가서 그 힘드셨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왔어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손붙잡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뒷전이 됐고 언론도 네. 거기에 관심을 많이 못 갖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민생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유, 민생이 이 결국- 추운 날. 피해는 우리 국민들만 보고 있다. 예. 이거는 저는 이거는 그냥 여권 내의 어떤 그 갈등과 네. 이 뭡니까 이 경쟁 음. 이런 것들이 네. 국민을 위하는 경쟁, 잘하기 그게 경쟁이냐 아니죠. 예.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한동훈 이 위원장도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먼저 많은 그 분들을 아픔을 위로하고 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그게 참 그렇네요. 좀 여기 한번 요거 보시면은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중에 아, 예. 이거 거부권 행사 있습니다. 아, 아직도 있군요. 거부권 행사까지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보도가 나오든 어떤 해석이 나오든 어떤 분석이 나오든 예.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잘 꿰뚫어 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할 터인데 지금 국민들은 명품백 사고는 안 된다. 예. 또 특검 받아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역행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한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고달파지고 힘들고 화재까지 겪고 있는데 화재. 국민들 예. 손을 잡아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